자, 2월 8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3,2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트보다는 어제 있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 좀 드리고 오늘은 짧게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요했던 거 이제 파월이 매냐 비둘기냐 이 차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은 같은 말을 계속 했습니다. FOMC 우리가 6일 전에 있었죠. 금리 결정을 하고 그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6일 전에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연설을 하는 그 시간.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매둘기라고 얘기를 한번 표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웃긴 게 네이버에서도 이제 여기 매둘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FOMC 때랑 똑같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어제 연설에서 FOMC 때랑 똑같은 얘기밖에 안 했고 결국은 또 매둘기였어요. 어, 이게 어제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희 채팅방에 나왔던 내용들 그대로 공유를 다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고 결론은 매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매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는 숏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숏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숏 진입을 먼저 했었어요. 숏 진입을 하고 왜냐면 저는 매파적으로 얘기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숏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단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평단 작업 숏 춤에 들어갔고 그래서 본절에서 물량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1차 수익 확보하고 2차 매도 구간을 잡았는데 매도를 하지 못했어요. 매도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리드리면 일단은 포지션 가지고 있었고, 추매했던 내역들 알려드렸거든요. 추매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3303 여기에서 평단 작업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단을 높인 다음에 본절에서 털어내기 한번 했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본절에서 한번 털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익 확보하고 2차 매도 구간은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에서 잡았는데 결국은 매도가 안 됐고 지금 상황으로 치면은 지금 제 평단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지금은 다시 여기에서 매도가 안 되고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에서 매도를 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롱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일단 이거 2차 매도 구간까지는 잡히지 않았고요. 뭐 그래도 뭐 지금 마이너스 9%인데 뭐 수익을 낸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본질 찾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71%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매도 딱 걸고 갈 줄 알았는데 아쉽게 매도가 안 됐습니다. 매도는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다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는 진입하고 평단 작업하고 본절에서 물량 덜어내고 그 다음에 1차 매도하고 그리고 2차 매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안 됐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건 본전 알아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수익 확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매매는 여기까지. 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항 구간 뚫으면 23.5K까지도 터치가 가능하다. 꼴이 나오는 무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올려드린 상황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좀 저도 어찌 보면은 쫄렸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 일단은 이 저항을 뚫으면은 꼬리 한번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졌어요. 저항 맞고 밑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꼬리를 한번 쳤는데 결국은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빙은 말했던 것처럼 이전부터 사용을 했던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맞고 한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골이 한번 나오는 슈팅 뭐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매는 어제도 괜찮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 먹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중요한 거 그럼 이제 FOMC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제가 말했던 매둘기였어요. 결론은 그냥 매둘기였어요.
그냥 이번에 6일 전에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밖에 얘기를 안 했고요. 그냥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이거 어제 저희 채팅방 정혜원방 내용인데요. 라이브로 항상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들 지금 여기에서 보냈던 내용들 그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 자,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매죠.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가 내려오는 거 시간 걸릴 것이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은 강하다. 최대 고용도 달성되었다. 우린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집중하겠다. 이것도 매파적인 얘기예요. 대차대조표 축소되고 있다. 근데 시간 걸릴 것이다. 매파적.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11번 사용했다. 이번에 사용할 건가? 그렇다. 이거는 또 비둘기가 됐어요. 그리고 렌트비 집값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 매파적. 하지만 내려올 것으로 확신한다. 비둘기죠. 그리고 연준은 최대 관리하면서 이건 필요 없고, 노동시장 관련 질문, 노동시장 관련, 임금 관련에 대해서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노동시장 굉장히 강하다. 근데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 굉장히 강하다. 매파죠?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비둘기. 노동시장이 완화될 것이다. 비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그냥 몸살인다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이거를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은 그리고 또 노동시장 완화되지 않았다. 더 높아지면 금리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매들기였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면은 한대요. 좋아지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정책의 수정이 변경이 될 수가 있지만 아직 데이터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확답을 안 정해준 거죠. 우리 시장에게. 그래서 채팅방 내용 중에서도 이거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 보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완화될 것 같은데 데이터 볼 거다. 저희 채팅방에서 어제 제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될 것 같다. 시장을 다독였어요. 잘 되고 있어. 우리 잘 잡고 있고 인플레이션 잘 잡고 있고 결국 연준 자랑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데이터 본다. 근데 데이터 안 좋으면은 높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아까 말했던 이번에 6일 전에 FOMC에서 말했던 매둘기. 그냥 FOMC 그 내용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결론은 매둘기입니다. 매둘기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 발언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매파적으로 들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사람들이 좀 안도를 하는 그 시장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좋고 안 좋고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어디로 간다 뭐 이거보다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차트에 제가 말씀드리죠. 경제 이슈가 중요할 때는 경제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트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얘기의 결론,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은 매둘기였다. 강하게 말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는 연준의 제스처 취하면서 희망 주고 비둘기 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없고 매죠. 그 다음에 데이터 따라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 희망 줬죠. 하지만 데이터 타령하면서 확답 못 놓는 계속해서 몸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제스처를 강하게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데이터를 보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CPI 14일 날이죠. CPI 그리고 금리 부분에 대한 이제 가장 큰 고용 지표 그리고 임금 상승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CPI 고용 지표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번에 14일 날 CPI 발표가 있죠. 네, 이번에 발표가 있거든요. 14일 날 발표. 일단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월 의장의 연설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파월은 계속해서 매둘기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사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또 똑같은 말 할 겁니다. 데이터 봐야 되고 우리 앞으로 피곤하게 파월 의장 연설 챙겨 보지 맙시다. 뭐 저는 어차피 챙겨 보겠지만 여러분들 밤새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그냥 파월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나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제부터는 뭐 파월, 연준, 뭐 부의장 연설 이런 거 우리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찾아볼 필요 없고 우리는 데이터에 집중을 합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말했던 고용지표, 임금 상승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포커스를 이 데이터, 이 지표들에 대해서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빠르게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약드리면 매둘기였다. 뭐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없다. 그냥 시장은 지금부터는 우린 차트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간단하게 한다는 했는데 또 말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한다는 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그냥 심리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중요한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